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4대 요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4대 요소입니다. 이 4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성,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학업 역량, 이 중에 4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보겠죠. 근데 내신 성적을 볼 때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요. 원점수랑 그리고 편차 그리고 뭐 이런 평균점들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 이렇게 변화되는 추이들 이런 것까지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공학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공을 찾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뭐 공대를 간다라는 아이면 수학이나 물리 같은 이런 성적이 우선적으로 좀 점수대가 좋아야 되고 경상계열 가는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나 수학 점수가 좀 좋아야겠죠.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도 좀 잘 나오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는 한 대학에서 여러 과를 지원할 수 있나요? 솔직히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은 여러 과 지원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학교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는 학생을 뽑을 때 4대 요소라는 걸로 뽑아요. 전공적 합성, 뭐 학업 역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봐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사회계열이나 뭐 이런 뭐 행정이나 사회학과 쪽으로 우리가 생기부를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걸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학과를 집어넣게끔 만들었으면 그 학과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런 평가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쪽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갑자기 일본어학과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러면 일본학과 왜 집어넣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가 합격선이 좀 낮아서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격선이 낮더라도 거기는 거기에 맞게끔 준비한 학생들이 온다라는 거죠. 일본어를 준비한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전공 점수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학과에 모든 대학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준비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관심을 나타내고 또한 그 전공에서 그 전공학과가 보고자 하는 학업 성적을 우선적으로 챙겼을 텐데 갑자기 확 튼다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아이는 제2외국어가 잘 안 돼 있는데 일본어학과나 이렇게 학과가 좀 점수대가 낮게 형성된다고 걷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과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구성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근데 막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비슷한 학과들 뭐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생명과학이랑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 성적 갖고 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거는 넣어도 되지만 정말로 확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더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개를 쓸 수는 없고요. 하나의 학과만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과 문과 통합되니 외고 국제고에서 대학 진로를 컴공과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약 컴공과를 가고 싶으면 외고를 가는 게 아니고요. 자사고를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부분에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공대인 거예요. 공대. 이해 가시죠? 문과 이과를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외고는 문과 학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계열로 가기 위한 학교지 아무리 이게 통합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외고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컴공과를 가려면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 지금 중3이니까. 근데 외고를 들어갔는데 외고에서는 기하 벡터를 선택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은 기하를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대에서 우리 학생을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일 컴공을 갈 거면 자사고로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지 네, 국제고나 외고 라인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바뀌냐면 문과이과가 통합되고 뭐 선택 과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의 학교에서 어떻게 그거를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외고에서 기하벡터 시간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확률 통계 쪽으로 더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갈 거면 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고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 가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게 확실히 컴공과가 인기가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컴공과는 그렇게 인기 학과는 아니었어요. 점수 때도 좀 되게 그런 바람에 좀 낮게 형성되는 학과였는데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컴공과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 어떻다 한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자,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일명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전형은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기자 전형을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특기자 전형은 다 특기자 전형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컨쇼 방송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이 체크사항 방송 녹화방 하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도 중앙대 라인이 있고 국민대 라인이 있고 한양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제가 둘로. 중앙대랑 단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늬만 특기자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한양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정말 특기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컴공과 준비하는 학생은 양쪽을 다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특기자 전형도 준비하고 그리고 일반 전형도 준비하는데, 특기자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학업 성적을 만들어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기자 전형을 좀 준비를, 근데 내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 특기자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업이 만일 조금 부족하다면 특기자 전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네, 좀 이제 성적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잡는데, 일단 컴공과를 간다라는 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챙기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입시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화요일날 밤 9시에 학생부 종합전형 시즌2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